대국민 담화를 함께 분석해 주실, 그러나 분석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으나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박범계 의원님 나오시니까 또 너무 반가운 게 예. 뭐 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말 긴박했던 12월 3일 그 저녁, 제가 또 저녁에 이제 방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네. 방송 20분 전에 계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방송팀이랑 다 같이 저희 여의도 물레동 팀과 다 같이 국회로 이제 뛰어갔죠. 그래서 국회 상황을 전달을 하고 현장으로 들어가야겠다 해서 이제 국회로 갔는데 마침 지나가는데 우리 박범계 의원님 담을 넘고 계셔가지고 저희 팀이 다 같이 엉덩이를 받치면서 못 들어가고 계시길래 예. 정말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가시나무 박혀 있어요. 그 장미가시 있잖아요. 아, 의원님. 대단해. 제가 그 보내드리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 찾고 있었어요. 의인을 찾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가결했지요. 만나셨네요. 하여튼 오늘에서야 만났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도 만나뵐 수 있어 천만 다행인 것 예. 같아요. 예. 못 만날 뻔했다. 진짜로 큰일 날 뻔했죠. 저야 못 만날 뻔했지만 뭐 우리 곽 기자님까지 연행을 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은인이군요. 예. 당일에.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날에 발생한 뉴스를 좀 브리핑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근 기자가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네. 좀 소개해 주시면 소개 중간에 그 영상도 좀 보고 그리고 두 의원님에게 논평도 좀 듣고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예. 오늘 오전 10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요. 지난 그 1분 50초짜리 담화 이후에 닷새 만에 담화 발표였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직후에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속보가 이어졌는데요. 예, 육성을 직접 들어보겠는데 저희가 그걸 30분짜리 다 들을 수는 없고요, 당연히 중간중간 저희가 좀 조각조각 잘랐는데 틀어주십시오. 첫 번째 파일 틀어주십시오. 예.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더 들어보기 전에 일단 총평을 먼저 듣고 가죠. 박 의원께서 오늘 좀 대국민 담화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물론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씨의 담화문은 일단은 본인에 대한 지금 목을 제어오는 수사의 칼날을 대비하고 피하겠다라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주말에 있을 탄핵 의결을 사실상 의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그러면 탄핵 소추 이후에 이제 탄핵 심판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최종적으로 탄핵 심판이 돼야지 이제 말 그대로 대통령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탄핵 심판에 대한 대비 즉 수사와 재판에 대한 대비라고 보여지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보수 우파 아스팔트 우파들에게 나는 여전히 대통령이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단결해라. 그리고 증거의 문제고 법리의 문제가 될 테니까 나를 도와서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게 사실은 가장 강건한 보수는 역시 군대고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기재인 검찰 그다음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포함해서 이런 보수적인 기관들이죠. 사실은 지금 본인에 대한 사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 등의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보수여 단결하라. 그리고 그러한 위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다라는 것을 뻥튀기를 엄청 해가지고 선포한 것이다. 그래서 결사 항쟁을 하겠다. 오히려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절대로 직을 물러나지 않겠다. 탄핵 소추가 돼도 물러나지 않겠다. 하야 같은 소리 웃기지 마라. 또 한동훈 너야말로 바보 같은 친구다. 이런 등등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 중심으로 아무래도 박 의원께서는 풀어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나 더 보고 용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준비한 거 보여주세요.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이제 법률적인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저건 이제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저 정도 잘 몰라요. 저분은 저 수사에 무슨 뭐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술 먹고 다 하는 수사였기 때문에 무죄도 엄청 많이 받았고 우리나라에서 특수부 수사가 무죄율이 제일 높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옆에 있었으니까 조금 뭐 거기는 뭐 술 안 먹고 하니까 보충이 많이 됐지만 한마디로 전두환, 노태우 다 실형받고 다 깜빵에 갔거든요. 그때도 저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용현 의원 지금 지적처럼 택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무슨 통치행위라고 비상계엄을 가장한 내란이 무슨 사법적인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당 판결문을 왜곡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어제 윤상현 의원 발언서부터 예. 저거 한 번만 틀어봐 주실래요? 네. 보충을 좀 더 하면 아까 거 그 표요. 아까 거 팩트 체크. 표. 아까 표를 좀 예. 다시 돌려봐 주시겠어요? 그 박봉계 의원이 그거를 지금 경찰이 음.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이제 서울 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래서 계엄 3시간 전에 대통령이 경찰청장, 서울 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가지고 한 장짜리 의원들의 체포와 여러 가지 뭐 지시사항, 계엄에 관한 지시사항들을 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전이죠. 사전이기 때문에 저기다 추가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죠. 3시간 전에 서울경찰청장하고 경찰청장을 안가에 불러가지고 다 지시를 했죠. 네, 그다음에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다. 저거는 이제 특전사령관은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저런 진술을 받아냈는데 저것이 갖는 의미는 윤이 직접 전화해서 국회의 문을 깨부수고 정확하게는 깨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 특히 과반수가 되지 않았으니까 저 얘기는 국회의 기능 중에 특히 이 사건 비상계엄을 무산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국회 그 계엄 해제 요구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의결을 막기 위해서 한 거니까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거죠. 그것을 좀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국정원 사령관도 12월 1일 날 임무 지시 받았다 그러지 않았나요? 예, 그렇죠. 예, 그것도 추가해야 되는 거고 그 특히 추가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곽 사령관의 이제 국방위에서의 이제 진술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12월 1일 날 이제 그 김용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제 6군데 지금 추가적으로 더 나왔죠. 뭐 저 MBC를 포함해서 10군데. 그건 경찰 쪽에서 나온 경찰 쪽에서 거죠. 나온 얘기잖아요. 이제 그 6군데를 건물을 이제 장악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이제 과연 진짜 계엄이구나. 이거 진짜 실행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동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래 전부터 예를 들어서 국지전을 유인하기 위한 그런 느낌으로 드론을 보낸다든지 또는 포를 쏜다든지 그러한 어떤 남북 간의 어떤 국지전과 관련된 그런 안보 위기 상황을 유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런 차원에서 12월 1일 날 6군데 지금 10군데로 그런 그 장악을 해라라고 이해를 했다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있으면 여차하면 그냥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쳐들어가겠다 이런 정황이라는 건데 저 말이. 우리 부승찬 의원이 이제 그 비슷한 주장을 했죠. 예. 제가 이제 국방위원이니까 여기 이제 국방부에 가면 비 벙커가 있습니다. 벙커 지휘 통제소 소위 상황실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큰 유리 앞에 쭉 뭐 여러 가지 전국을 그 벙커는 그 가두려고 했던 수방사 벙커랑은 또 다른 벙커죠. 수방사 벙커는 전쟁이 나면 뭐 이제 대통령과 뭐 수뇌부들이 다 그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지휘하는 것이고 여기는 평시니까 지금 엊그제는 평시가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국방부 그런 벙커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휘 통제소로 쓰이는 곳인데 거기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받고도 즉시 계엄 해제를 하지 않았잖아요.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포 행위가 있어야지 해제되는 거죠. 한 3시간쯤 걸렸죠. 3시간쯤 딱 걸렸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 여러 얘기들이 있죠. 그 김용현을 뭐 질책했다는 얘기 또는 제2의 계엄을 뭐 모의했다는 얘기 등등의 그러한 추측이 가능한 그런 정황들이 있었죠.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거는 증거 인멸의 흔적이 있는 거죠. 제가 어젯밤에 우리 저 민주당
그 유튜브에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건데 지금 하십시오. 주목. 부승찬 의원이 어디 가서 얘기했던가. 근데 이제 제가 곽정근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얘기 3번의 통화가 있을 뻔했다. 예. 그래서 안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 번째부터. 통화가 네. 우리 김명주 의원, 박선원 의원하고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직전에 딱 찍힌 VIP로 이제 그걸로 찍힌 전화가 왔는데 안 받은 거예요. 그 전화가 뭐냐? 만약 그때 받았으면 그 유튜브 방송도 없었을 것이고 이 곽 사령관의 심경이 내가 그때 정말로 병력을 더 투입해서 끌어내고 그러면 살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것을 막아서 그 점이 천만다행인데 그 대통령이 그 전화를 한 거는 결국은 곽 사령관을 뭐라고 이렇게 꼬셔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강력한 그런 생각을 지금 말씀 잠깐만 정리해 드리자면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국회 해제 요구를 마비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지금 제정신이지 않아. 저 영상 저대로 떠서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제보라고. 뭐 그 아까 박영께서 오늘 저 담화의 목적과 의도가 있을 것이다. 네네, 그런데 네. 그 이제 두 가지씩 이제 하나는 앞으로 이제 형사 재판도 받아야 되고 헌법재판소 가서도 이제 본인이 다투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방어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극우 진영. 네. 극우 진영을 좀 자극하고 네. 동원하려는 의도 네, 이 두 가지를 네, 설명해 주셨는데 두 분은 그런 대통령의 의도가 효과를 볼 거라고 보십니까? 잘 먹혀들 거다. 지금 본인에 대한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의 삼각 포위망의 수사망을 조여오는 거나 또 탄핵소추 내일 모레 토요일 날에 탄핵소추를 밟는 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의 저런 망상적인 저런 또 말도 안 되는 정말 엉터리 같은 저런 담화가 도움이 안 되죠. 본인을 디펜스하는 데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인 지금 담화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자기와 함께했던 계엄군 곽종근 사령관을 제외하고 몇몇 좋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 다 군을 매도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방첩사의 법무실 실장을 비롯해서 법무관들이 다 선관위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서버를 해서 선거인 명부 시스템을 가져오고 하는 것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예. 태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들도 의인이고 그 다음에 저 국방위에서 우리가 이제 현안 질의할 때에 수사단장이 국방부 방첩 1처장이 나와 있거든요. 1처장이 나와 있는데 수사단장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체포조 정보사입니다. 참 방첩사가 아니라 방첩사입니다. 체포조를 한 49명을 준비했고 의원들 14명을 체포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양심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곽종근 사령관 말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분 있었죠. 자, 아까 대통령의 증거인멸의 개연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이나마라도 그 폭로가 됐지만 그 외에 주요 가담자들 김용현은 체포됐지 않습니까? 구속됐지 않습니까? 주요 가담자들에게 니네들 나를 믿고 지금 내 수사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원래 지금 유지되는 거죠. TV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일단 계엄 사령관부터 등등등등에게 사인을 주는 겁니다. 나 죽지 않았다. 나 아직 대통령이다. 이런 단기적인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탄핵을 못 막는 거예요. 그렇죠. 탄핵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이유죠. 저거는 이후에 소위 탄핵 심판과 형사 기소돼서 구속 기소돼 가지고 그 뒤에 벌어질 재판들에 대한 대비용이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대비가 되겠습니까? 근데 저런 논리로? 아니죠. 예. 이재석 기자님. 아닙니까? 예. 저는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제가 사법부에 있었고 네. 헌재도 지금 6분으로 돼 있지만 이제 3분의 인사청문을 이달 말에 하고 임명이 될 거예요. 그럼 이달 말에 완성이 되지만
이 재판을 담당하는 기본적으로 법원은 검찰은 말할 것도 없지만 보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보수적인 오늘 뭐 조국 재판을 보십시오. 그 보수적인 분위기, 일종의 그 생태계에 대한 일종의 SOS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방심할 수 없다. 방심할 수 없다. 예.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아침 상황부터 전해드리면 예.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다음 탄핵 표결 때 당 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이어졌고요. 그랬죠. 이 담화가 전해진 이후 한동훈 대표는 이 담화를 두고 반성 없이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라고 했고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라고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그리고 탈당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제명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도 소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한동훈 대표 육성 잠깐 듣고 와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의원님 앉아주시고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자, 일어나서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지금 당 대표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예. 정말 아프고 안타깝고 슬프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제 맞잡은 대통령과의 손을 놓을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모습을 김태호 의원이 보여줬는데 34표를 받았으니 유의미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전체 108명, 106명이 참여를 해서 34표를 얻었다. 그 국민의힘이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전일적인 정당이고 전체주의 정당에 비슷했습니다. 그저께 우리가 첫 탄핵 표결에서 부결이 됐을 때의 그 소위 표결 참여 통제 방식으로 의총을 가장한 일종의 뭐 그런 뭐 감금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모습을 봤었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요소가 있는데 34명의 이탈표가 있었다. 그리고 김태호 의원이 저런 식으로 샤우팅을 한 뒤에 표결이기 때문에 이 34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 신문이 22명이 표결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요 지금 원하는 플러스 원 7분이 뭐 다 하겠죠 설마. 그래 플러스 원에서 적어도 한 5표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가 있고 토요일 날의 탄핵 표결은 지금부터 대통령이 아니죠 윤석열 씨의 망상된 저런 메시지 이후에 지금부터 토요일 직전까지의 소위 수사 3주체의 수사 행동 제가 예. 방금 여기 토론 TV에 아까 뭘 봤더라고요. 김영현 전 장관의 소위 보안폰을 압수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 비화폰이라고 하는 거. 비화폰이기도 예. 하고 뭐 보안폰, 안보폰 여러 가지 쓰이는데 그것으로 다 합니다. 저도 뭐 장관을 했으니까 예. 당시에 뭐 같이 있었던 서욱 장관이 늘 이제 휴대폰을 2개를 들고 다니는데 이제 항상 뭐 좀 약간 이상한 그 휴대폰을 써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쓰고 그러면 모양이 다릅니까? 생김새가? 약간 달랐다 같은 느낌도 예.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근데 그 장관님 그 뭡니까? 그러면 그게 말하는 이제 비화폰이거든요. 법무장관한테 안 줍니까? 법무장관 안 줍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국방부 장관 예. 많이 쓸 수 있는데 예. 그것을 압수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크고 저것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이제 서버가 서버. 국방부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서버까지 압수를 하라고 저희들이 국방부의 조사본부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이제 요구를 지금 하는 건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 보안폰까지. 서버까지. 보안폰만인가요? 아까 제가 자막으로 예. 그러는데 서버가 압수됐다면은 게임 거의 끝이거든요. 게임 예, 예. 근데 그건 뭐 ABC니까 사실은 해야죠. 그래서 예. 토요일까지는 예. 이 수사의 진전이 예. 윤석열 체포면 더 나을 그건 완전히 끝나는 것이고 예.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2차 압색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경찰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해서 이것은 정당한 내란죄의 수괴에 대한 수사 집행 행위로서 지금 우리가 대통령실에 진입할 권한이 있다. 이걸 예. 강조해서 너희들이 이걸 막으면 예. 이것은 다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수사에 진척이 있는 것이 토요일 날의 표결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요소가 될 것이다. 이 비화폰 서버는 오늘 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네. 어제 보존 하고 조치는 있다까지 봤는데 저도 네네. 그러니까 뭐 확보를 하겠죠. 그러면 곧. 예. 네, 뭐 보존 신청을 어제 해놓고 예. 들어갔으니까 확보를 하지 않을까 예. 예상이 됩니다. 오늘 담화도 있었고 네. 국힘 아까 저희가 뭐 김태호 표수도 예. 보고 막 그랬지만 예. 이 정도 분위기면 국힘 내부적으로도 당연히 예. 혼란과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은 우리도 막을 수는 없겠다는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의원님? 짧게 내부적으로? 일단 한동훈 대표 한한 야합 공동으로 뭐 윤석열 배제하고 직무관여 배제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담당하겠다. 그것이 저는 참 뭐 제가 강한 한동훈 한덕수 총리에 대해 강한 비토를 했지만 그 점이 좀 걸리긴 해요.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어찌됐든 다시 제정신을 차렸는지 모르겠지만 돌아와서 5번째로 이제 돌아.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치 생명이 제가 보기에는 뭐 1g도 안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탄핵에 찬성하겠다 이런 것은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 그리고 지금 집권 2년 반 이상 동안의 정치적 자양분은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지금 탄핵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위대한 용단을 내린 의원들은 격려하고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역시 국민의힘밖에 없지 않나. 그 국민의힘이 아니고 다른 국민의힘. 우리 국민의힘, 우리 국민의힘. 우리들의 역량. 그 국민의힘이라는 목소리. 당명이 참 문제군요. 네. 우리 국민의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 토요일에 정말 아까 우리 용의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토요일에 정말로 우리 국민의들이 이곳 여의도에 모이셔서 우리 국회의원들 격려해 주시고 특히 국민의힘까지도 여러분들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라는 호소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